자, 이제 2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뭔가 일이라든가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1부 마무리 마지막에 어쨌든 고민됐다. 일단 시작하자.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러면 일단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시작한 사이에서 예상한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엄청난 챌린지나 뭐 문제들이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좀 경험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청님이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아마 하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최근에 유퀴즈라는 걸출한 프로그램에 서현진이라는 연예인 선생님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맞아.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뭐라도 하세요. 맞아. 20대 여러분 좌절하시지 마시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다. 그 약간 시궁창이 따뜻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된다. 거기를 벗어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약간 맞아. 이런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악플이 달린다는 거예요. 진짜요? 왜? 너는 서현진이라는 사람은 뭐 무명도 겪고 했다지만 그래도 너는 엄청 예쁜 애고, 어머, 어쨌든 주연급으로 막 아주 단독 탑스타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주연급으로 뭔가 아역도 시작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를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히려 지금 되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헛된 희망 줘가지고. 진짜로? 그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는 서현진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제 20대,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다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20대, 나의 20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서울에서 살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리고 뭐 어디 연고지가 딱 이렇게 있어서 어떤 한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서 산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어느 도시에서든 3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한 동네에서 나오면서 대학은 또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근데 거기 그 말이 지방인 거지, 아예 지방이면은 뭐 약간 뭐 그 보통 대학교 근처에 뭔가 유흥가가 만들어져서 아예 지방에 있는 대학교, 종합대학교면 4년제면 그 앞에 뭐가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기도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철이 다녀, 학교 앞으로.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6시 이후에 학교 근처에 사람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다 지하철 타고 서울 가서 놀아. 그러니까 항상 아무것도 없는 그 논 한복판에 있는 대학교에서 자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 학교에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거의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냥 학교에서만 지낸 거예요. 근데 뭔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 하고 싶은 거 많아. 뭐 글도 쓰고 싶고, 뭐 엄청난 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뭐 맨날 보는 거는 되게 메이저한 영화와 뭐 잡지와 책 이런 거 보니까 나도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물어볼 데가 없고,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뭐 알아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맨날 학교 앞에 있는 자취방에서 눈 뜨면 그냥 학교, 아무도 없는 학교 동아리반 가가지고 하루 종일 멍 때리고 담배 피고 그냥 음악 듣고 있다가 나와서 학생식당 가서 밥 먹는데 학생식당에 한 5명 앉아있고 그런 데서 한 몇 년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알겠어. 그 인터넷 그 악플의 마음을. 네, 왜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알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나도 왜 그런 얘기 했는지는 알겠어. 네.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시작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시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준희님도 뭐라도 하니까 되더라. 블로그도 올려보고 뭐 약간 오픈 채팅방도 만들어보고 명함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가 정말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계속 학교 앞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갔어. 나 정말 학교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연락이 오면 다 무시했어요. 수업은 열심히 들으시나요? 수업은 들어가는데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약간 한 1년 정도 휴학을 했거든요. 당연히 학교 가서 학교 일 도와주고 동아리나 학생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선배들 그 사람들 다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딱 끊고 저 이제 학교 안 가요. 1년 동안 휴학하면서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진짜 온갖 걸 찾아다녔어요. 막 정말 막 무슨 그 문화센터 이런데 막 수업 들으러 가고 신촌, 홍대 이런 데도 나는 집은 인천이고 학교는 안산이었으니까 신촌, 홍대는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없고 근데 무작정 홍대 가가지고 막 그냥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포스터 있으면 가가지고 막 약간 들어가서 구경하고 막 그런 거를 그냥 했죠. 98년 뭐 이럴 때부터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시작한다는 마음, 시작할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마음인 거잖아요, 사실은. 시작한다는 건. 맞아요. 우성님도 회사 그만두고 약간 사업자를 낸다라고 했던 것도 네, 맞아요. 뭔가 바뀐 거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게 많았죠. 뭐 공대 나와서 마케터로 전향한 것도. 공대 출신이세요? 네. 전자공학과. 진짜 안 어울린다. 전자공학과. 그렇게 신뢰되는 말씀. 아니 너무 저는 힙하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 수학하시는 분들 약간 시네필 이런 거 하시죠. 예. 약간 아트 계열 쪽 같은데. 시네필 모르는 소리 하나? 시네필이 뭐예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영화 애호가들. 약간 우성 이렇게 말 이상하지만 우성님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다르다는 게 약간 공대여서 그런가?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되게 매력이 엄청 넘치시네요. 뭐 하여튼 저는 제 대학 시절은 잃어버린 4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러게요. 근데 진짜 그 공대에서 마케팅으로 가는 시작은 뭐예요? 굉장히 웃긴 시작이죠. 공대에서 4년을 잃어버린 4년을 보내고 4년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한참 젊은 나이에 하지만 공대 재수하셨었어요? 아니에요. 현역으로. 예, 공대 어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엔지니어로 첫 회사를 입사한 거예요. 아 진짜요? 공대 그걸 전공으로 전공으로 입사를 했어요. 취직까지 하셨어요. 취직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마케터가 됐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밌는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야. 맞아. 이게 딱 그 케이스예요. 맞아. 저는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디자인은 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한때 고등학교 때는 운동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뭔가 공대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직장이 좀 큰 기업인데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지? 내가 부서에 배치를 받기 전에 교육을 많이 해요. 뭐 신입사원 교육해서 무슨 교육 뭐 그룹사 교육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또 교육 그다음에 그 부서 파트별 되게 뭐 많아요. 되게 저는 대기업을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마치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면 전공 공부보다 교양 수업 많이 듣는 거랑 뭐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교육을 하면서 그냥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나 뭔가 그 문화를 익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을 관리하는 인사과에 계신 분이
그 당시 대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쓱 오더니 야, 네? 너는 마케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진짜요? 그냥 갑자기? 네.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네. 관상을 좀 보실 줄 아시나? 몰라.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네? 마케팅이요? 그래 마케팅. 몇 비싼 거 없니?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얘라고는 나도 이제 마케팅 갑자기 들어온 거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원래 배치됐었던 팀이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예, 그 전이에요. 그 전이었고 전에. 그래서 마케팅을 해보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나는 전자공학을 내가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야. 재수 안 하려고? 재수 안 하려고죠. 예, 재수 안 점수 하려고 맞춰서. 점수 맞춰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이제 쓰는데 거기마다 과가 다 틀렸어요. 점수 맞춰서 대학만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자공학이 됐는데 그래 내가 이게 원해서 간 건 아닌데 그럼 마케팅은 뭐 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 마케팅은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광고를 만드는 근데 저는 되게 광고 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옛날부터. 광고를 만드는 내가 마케팅인가 보다. 재밌겠다. 모델 광고 모델도 보고 연예인도 보고. TV에 저런 걸 만드는 거야? 테레비.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근데 신입사원이 또 갑자기 또 그 대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젠간 다시 물어보지 않을까.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느 부서의 TO가 한 명이 필요한데 거기에 저하고 또 다른 제 교육생 친구하고 둘이 지원을 한 거예요. 마케팅과 말고? 마케팅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또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에서 어디를 가겠다고. 엔지니어 안에서. 그 TO가 있는데 거기서 나하고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나하고 또 다른 친구가 지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대리님이 우리 둘을 딱 앉혀놓고 자 여기는 한 명이 필요하고 그랬더니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상으로 봤을 때 전우성 네가 갈 수 있어. 우등생이었네 우등생. 그건 아니고 둘 중에. 둘 중에 한 명. 둘 중에 점수가 따가 좀 나.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케팅을 간다고 하면은 서로 행복한 거다. 너는 마케팅을 가면 되고 얘는 여기를 가면 되고. 대박. 우성님이 마케팅 가서 행복할 줄 어떻게 알고? 그렇지.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너가 만약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와, 그렇게 운명이 결정돼. 그렇게 제 운명이 결정됐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기해요. 예. 너무 나의 웃긴다. 의도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믿거든요. 뭘 믿어? 어떤 한 순간에 달라질 티핑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누구에게나 약간 그 순간이 맞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서. 맞아. 저도 이거 믿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운명인 건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사실은 더 거슬러 가면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막 학교를 한 3군데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 1세대여서 그 전에 학력고사하고 완전히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다르고 점수도 다르고 하니까 선생님도 몰라, 학생도 몰라, 대학도 잘 몰라.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 지원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모르는 상황이면 모두가 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그 전이면은 그냥 약간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해에는 정말 너무나 다 원리 원칙으로만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영문과 나왔는데 사실 1지망 영문과 2지망이었거든. 1지망은 중문과였어. 근데 난 중국어에 관심도 없고 한자도 잘 모르고. 왜 근데 1지망을 했어요? 그 어른들이 중국이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뜬다. 거대한 중국.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거 같아요. 네. 이머징 차이나. 그래서 베스트셀러 막 중국 이런 게 막 베스트셀러 나오고 막 중국어를 이럴 때.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원서 써야 되니까 갑자기 선생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중문과를 가서 중국어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약간 중국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저 별명도 이름이 차오진이니까. 별명이 차오. 약간 이런 게 별명이었어. 너무 싫었어. 근데 아무튼, 1도 관심 없는데 원서를 넣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너무 싫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발표 날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했어.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발표하는 날 전화를 딱 이렇게 받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지망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은 다 적으면 이지망이 돼도 어떡하니 이러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막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중문과를 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의 이 일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아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겠죠.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그 대리님이 안 물어보고 그냥 거기 갔으면 지금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귀인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시선에서 보면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찾아야 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진짜요? 이게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가장 재밌네. 제가 그 이름을 한 7, 8년 전까지는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누가 물어봐서 그 이름을 떠올리려고 약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나. 근데 그 회사 사람들 그때 당시에 같이 다니셨던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사람 없었다고. 서프라이즈. 저기 병원 가야 되는 거야. 병원 가야 돼. 그런 회사 자체가 없었어. 이중인격. 상상의 산물이야. 다중 유주얼 서스펙트. 파랗냐 빨갛냐?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작하겠다 라고 해서 시작되는 건 진짜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알케미라고 연금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게임인데 핸드폰에서 뭐 원소 같은 걸 4원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겹치면은 그게 뭔가 의도하지 않게 무슨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연금술처럼 약간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뭘 시작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성공했거나 실패한 것들이 어떤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어떤 시작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이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맞아. 떠올랐어요. 맞아. 근데 저도 공감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뭔가 이거의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대학교 때 휴학을 3년 했는데 그래서 남들이 놀리듯이 얘기했던 게 너는 군대 갔다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지. 그때 휴학 3년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학사 규칙 이런 거를 입학하면서 꼼꼼히 읽는 친구였었어요. 와, 대단하다. 약간 그런 그것도 대단하다. 그냥 제이. 언제나 제이. 언제나 제이인 사람이어서 1학년 때 그걸 다 읽으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공략하려면 재밌게 이거를 내 나름대로 약간 저는 롤플레잉 게임 이런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공략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재밌게 하려면 스트레이트로 우리 학교가 휴학을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어서 붙여서 하니까 뭘 하려면 이걸 잘라서 쓰는 것보다 시간을 통으로 쓰는 게 좋겠어. 근데 공부 또한 통으로 우선은 쌓아놔야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난 3학년 2학기까지 스트레이트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3년 동안 난 휴학을 할 거야.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3학년 2학기까지 다니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EBS라는 채널에서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본 거예요. EBS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EBS 좋아해요. 저는 공영방송 좋아하거든요. 세금. 근데 거기에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나에게 심겨진 거지. 그래서 나는 3년 휴학을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이 1년은 우선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근로장학생을 해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인큐베이팅 돈을 벌고 나가서 2년차 때는 좀 더 그냥 사회에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여행에 돈이 많이 드니까 3년 차에는 난 아프리카에 갈 거야. 저는 진짜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에 못 갔죠. 왜? 왜? 완전.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돈을 안 모았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휴학 2년 동안에 저에게도 매우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음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제이 같은 인간이 나한테서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버릴 수 없거든요. 무라도 잘라야지.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니까 이 음악에 좋은 옷도 입혀주고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아프리카에 갈 돈이 있네?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가지고 음반을 만든 거예요. 3년 차에. 그 시작이 언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아 진짜로? 네. 그 언리미티드 에디션에 제가 참가를 한 게 이 2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만든 음반을 가지고 팔러 간 거죠. 무슨 음반을 만들?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노래하셨어요. 아,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였어요? 네네. 싱어송라이터였어요. 4집까지 냈어요? 정규 1집과 미니 앨범 2집이 있는. 그래서 저작권 수익료가 들어오신다고. 네. 지금도 들어와요. 대박이네. 스포티파이에서 공지팝을 찾아주세요. 공지팝? 네, 공지팝. 아 맞아. 근데 청님의 오디너리 지니어스가 공지팝에서부터 시작이었어요. 맞아. 온갖 그런 이념들이 네, 맞아.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였고, 와 그럼 진짜 그 시작이 엄청. 네, 근데 아프리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아프리카를 간다는 생각 진짜 정말 지배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의 트러킹이라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여러 명이서 그 트럭이 그냥 일반 트럭이 아니고 한 40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어떤 트럭이 있고 그걸 타고 2주 동안 그 사파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무슨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무슨 검사를 엄청 여러 가지 받아야지 되고 또 비행기 가는 돈도 들고 막 하니까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모았죠. 진짜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계획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맞아. 거야.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데 애초에 어떤 계획이든 안 세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이유가 원래 저는 계획 안 세우거든요. 네.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뭔가 계획대로 된 적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어릴 때 뭘 하면 좋겠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구체적인 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인 거야. 지금도 비슷한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냥 진짜 허송세월까지는 아니지만 딱히 어떤 목표가 없이 그냥 매번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다 쓰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군대 갔다 와서 딱 군대 갔다 오는데 그때 맨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학교에 계속 있으면 진짜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이 먹겠다. 그래서 그때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어. 그냥 결정했던 거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였지. 학교에 가지 않고 일단은 학교에 안 가본다. 그러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서울을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2호선 타고 와가지고 신촌 돌아다니고 대학로 돌아다니고 누굴 약속도 없어. 만나는 것도 없어. 어디 돈을 쓰지도 않아. 돈도 없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그냥 다니면서 배고프면은 그냥 저기 뭐야 샌드위치 같은 거 그냥 먹고 그냥 우유 하나 먹고 그러면서 그냥 6시간 동안 걸어다니고 그냥 막 그랬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누구 만나고 어디 가서 약간 이를테면 뭐 그냥 공연 뭐 대학로에서 뭐 새로 카페가 생겼는데 지나다 보니까 괜찮아.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거기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일 하세요? 뭐 저 그냥 대학생인데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고 모임에 가고 그러면서 다 시작된 거였어요. 준희님은 어떤 돌이켜보면 뭔가 이런 거 어떤 게 있어요? 돌이켜보면? 시작. 저는 원래 지금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전공은 영화를 만드는 전공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과외 선생님이 그때는 좀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를 주고받던 시절. 푸르나.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넷플릭스나 P2P. 그래,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뭐 USB나 CD를 구워서 영화를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선생님이랑 영화 얘기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우연히 그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고 나는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미장센이 너무 예쁘고 박찬욱 감독의 미장센은 뭐 저는 그때 진짜 박찬욱 감독님이랑 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되게 메타포며 소품이며 뭐 너무 아름답고 영화가 맞아. 그래서 나는 영화과를 가야겠다 라고 그 영화 하나 보고 수학 선생님이 내어준 CD에 들어있는 영화 하나를 보고 영화과를 가야겠다 해서 영화과를 왔는데 저는 이제 또 영화 현장에서는 오래 있을 수 있는 몸이 사고로 인해서 못 되다 보니 그러면 나는 좀 호흡이 짧은 현장에 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그때 딱 미디어 커머스가 올라올 때였고 정말 신기하게 미디어 커머스에 일하고 있던 저랑 친하지 않았던 선배가 제가 그때 유럽 여행 혼자 갔다가 와서 누가 봐도 일을 안 할 것 같은 애라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취직했어? 라고 물어보기 너무 민망하고 실례일 수 있는데 저는 누가 봐도 일을 안 할 것 같은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애니까 너 일 안 하면 일할 생각 없어? 이랬는데 저도 그래 뭐 여행하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제 커리어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 되게 여유롭고 풍족했다면 안 했을 수도 안 있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고달프고 궁핍한 사람도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 지나고 나서 저는 그 회사가 엄청 그렇게 유니콘 기업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였죠? 그게 블랭크.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시작을 뭐 처음에 이제 의도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한 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저희가 힘들었던 시기에 있는 사람들. 뭐 약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부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아까 그 말이 정말 청님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너무 확실하게 있는데요. 헤맨 만큼 내 땅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도 들었는데 어디서? 그죠. 근데 이게 유퀴즈였는지 누구 말이더라. 그 출처는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헤맨 만큼 내 땅이 있고 저는 돌아보니 쓸데없는 경험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진님처럼 막 그렇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막 샌드위치 하나 먹어가면서 6시간을 걸어 다니는 시간조차도 나 안 쓸쓸했어 그때. 아 그래요? 되게 신났어요. 뭐 무튼 저장난. 저는 들리기엔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무튼 그런 시간이 절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도 일단 더 해보고 경험하려고 이렇게 막 부정적인 에너지에 빠지는 거에 에너지를 쓸 바에 사람 한 명 더 만나보고 다른 하나의 경험을 더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한 경험의 역치를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말을 너무 해주고 싶다? 좋아요. 또 있어요? 저 있죠. 많이 있어 사실은. 많이 하세요. 많이 해주세요. 일단 돌이켜 보면 첫 번째로 아까 계획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렇게 먼 계획을 짜지 않아요. 그거 왜 안 짜냐면은 너무 잘 알거든. 그렇게 되지 계획대로 않을 거.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사업하면 더 뭔가 계획을 더 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계획을 많이 안 짜고 대신에 뭔가를 그러니까 계획을 떠나서 뭔가를 나한테 온 제안이나 나한테 온 경험들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든 좀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계획만 세우기보다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봐야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거기서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이건 이제 그런 쪽이고 시작의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거기에 제가 어떻게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는 뭐 앞선 뭐 그런 얘기들이 뭐 답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로 저는 시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쉽게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갑자기 마케터가 된 것도 이건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새로 시작을 한 거고 그 직장에 다니다가 나는 마케터인데 내가 전자공학을 나왔네? 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공부하러 영국으로 갔어요. 그것도 또 아예 그냥 새로운 아예 가보지도 않은 땅에 그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또 취직을 했는데 영국에서 뭘 공부한 거예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 도움이 됐느냐? 네버. 저는 그것보다 영국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던 그 삶이 더 나한테 큰 자양분이 됐어요. 예, 그것도 역시나 그죠? 진짜 의도대로 안 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쭉 다니다가 난 이제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어 라고 해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내가 또 한 번 스위치를 한 거죠. 너는. 그렇죠. 예, 큰 좋은 기업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작은 기업 간 데가 29cm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또 뭐 이직을 하면서 계속 또 새로운 시도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물론 있지만 남들보다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가 됐건 모든 시작을 해서 계속 시작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큰 결정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뭐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
저런 게 연륜이 아닐까. 진짜 너무 멋있다. 뭐야 결론이 왜 이래? 예. 저도 들으면서 좀 네.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이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작하면 뭔가 되게 거창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본 전공은 역사학과 이런 거를 했지만 이중 전공으로 문창과라는 과를 다녔었고, 그러면서 시도 배우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그 당시에 완전 원로 시인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그 선생님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가가지고 막 뭐 물어보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할아버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어른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약간 이런 걸 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대답을 해주신 게, 나 아직도 내가 어른이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게 저한테 준 교훈 같은 건 뭐냐면, 아, 나이가 많이 먹어도 결국엔 아직 덜 완성됐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계속 뭘 아무거나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막 시도 써보고, 저는 시인도 되고 싶었고, 소설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소설가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소설도 막 써보고 했는데, 별로 저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거에 소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초보로서는 괜찮은 정도인데, 내가 그걸 막 되게 열심히 막 연마하고, 음악도 마찬가지요. 저 기타도 코드 잡는 거로 되게 만족. 막 작은 걸로. 아주 작은 걸로. 대신에 그걸 막 연결해가지고 아주 얕게 아는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건 내가 이것저것 해봤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듣는 조언이겠지만, 작은 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맞아. 그 중에서 그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할아버지가 돼도 자기 아직 덜 컸다고 생각한다는데, 대신에 내가 시작한 거에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게 뭘지 한번 알아차려 보면 좋지 않을까?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진님은 어떠세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일단 개인적인 얘기하고 이제 뭔가 아니, 멋있게 임팩트 있게 마무리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좋아요. 예. 일단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되게 오랫동안 했던 생각인데, 하나는 쓸데없는 거를 더더욱 사랑하자 라는 생각을 한 30 몇 살? 예,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지키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 이게 사람들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내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돈 안 되는 거.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이 맞아.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되게 약간, 쓸데없다고 그치. 보일 수 있겠죠. 혹은 남들이 볼 때는 이걸 되게 쓸데없다고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 그림과 전략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전혀 아니지만. 근데 일단 우리 그냥 모여서 그냥 얘기하다가 우리 넷이 모여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것들을 좀 오래오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청님이랑 얘기하다가 한 3년 전에 약간 그냥 무심결에 나온 말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인데, 뭐냐면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예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후반.
그래서 이미 아까 그 어르신 할아버지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약간 이미 다 컸고 주변에 이제 다들 좀 젊은 친구들은 다 약간 조언을 구하는 입장이고 저한테. 그쵸. 그래서 저도 그걸 몇 번 하다 보니 그게 좀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문득 얘기하다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럴까라는 말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 말이. 그리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 충분히 그래. 왜냐하면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이 돼도 60대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는 거가 약간 나한테 맞는 거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 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커서 뭐가 될까라는 게 인생의 모토가 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시작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거는 아마 그거는 그 뭔가 시작하는 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시점에서 자기 머릿속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하거나 지금 이 상태로 있거나 약간 두 개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회사를 막 다니다가 프리랜서를 뭐 본의 아니게 프리랜서가 됐는데 그때 머릿속에는 이제 회사는 못 간다는 생각이었어. 이제 회사 못 가고 난 이 길로 들어왔으니 또 이걸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완전 벼랑 끝이야.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한 20년 지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뭐가 있냐면 선택지가 두 개가 아니야. 맞아요. 되게 안 많아. 보이던 길도 있고. 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나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완전 뜻밖의. 맞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one or two가 아니라 맞아. one and two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심지어 내가 모르던 뭔가를 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그냥 시작은 문을 여는 거여서 문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있을 수 있고 문이 10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면 된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에 실제로 사실 글을 쓰거나 문화예술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실 돈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린 진짜 돈이 없었거든.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집안에 뭔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결정하고 그래도 갔던 거는 어떻게든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빚도 갚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 시간 엄청 쓰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안 하면은 새로운 뭔가 선택했을 때 많은 부담이 개인한테도 있지만 뭐 가족이라든가 뭐 내 상황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린대요. 저 그 말 너무 그쵸? 좋아요. 그리고 닫힌 문은 네. 다른 문이 문 열린다. 반대쪽에서 보면 열린 문이다. 맞아. 거잖아요. 맞아. 네. 끝이 아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라.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맞아. 겁내지 말자. 근데 우리는 이제 맞아. 어떡하냐? 그게 좀 이거는 뭐 시작하고 별로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맞나? 2014년 10년도 더 됐어요. 한 12년? 요 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와이프하고 같이 10년 뒤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버킷리스트는 되게 좀 더 그거고요. 약간 그런 거. 그건 이제 거의 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막 적어봤어요. 적어서 약간 청사진 같은.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냥 회사원이었는데 적어본 거야. 메모지에 막 나는 10년 뒤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이뤘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창문에. 계속 붙일 수 있나? 띄워야지. 띄고 나서 그리고 어디다가 그냥 와이프가 그냥 보관한다고 이렇게 처박아 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예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어디다 둔 거야. 네네. 어디다가. 근데 나는 그냥 뭐 버렸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거 했다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10년 뒤에 그걸 와이프가 꺼내본 거예요. 어머. 멋있다. 그런데 거기서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그냥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맞아. 적어서. 예, 적어서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이거를 하려면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 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면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충우들이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그걸 꺼내 봤을 때 내가 거기서 이룬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을 때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면 되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책이 그랬어, 책. 예. 강연도 그랬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역시 일단, 예. 그렇게 일단 써야 2025년을 된다. 그렇게 2025년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2035년을 꿈꾸면서 네, 그렇죠. 2025년을 시작해보는 예. 거. 10년 단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5년은 좀 짧다. 5년은 좀 짧다고 생각하고 5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그런 그 촉박함이 5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10년으로 하면은 맞아. 뭐 그런가 보지 좀 하고 넉넉해. 그냥 뭐 그러고 나서 잊혀지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뒤에 꺼내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잊혀지는 게 포인트네. 잊혀져야 돼. 잊혀져야 맞아. 타임캡슐이잖아. 돼. 그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더라. 예, 그런 거 한번 새해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묵혀둬야 됩니다. 잘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생을 걸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할 얘기가 많다. 할 얘기 많고 오래 가면 이긴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진짜. 거의 타짜가 아니고 그 짝패라는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이범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남는 자가 강한 거다. 맞아. 예. 오래 간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예. 그러니까 다들 이 악물고 아니야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돼. 이 악물고 싶진 않아요. 저는 행복하게 예. 얇고 길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건데.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근데 믿어야 된다. 맞아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그냥 좋은 데로 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도 거기서 기회는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작은 경험도 해보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예, 경험들이 그 안에서 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험들이 쌓여서 또 다른 경험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가 또 있을 수 있어서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귀찮다고 피하거나 하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비슷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업가들, 뭐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은 뭐 한 20개 정도로 막 정했겠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과거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다 찾았어. 했더니 정말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본업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마케팅 알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카페 알바, 식당 서빙 이런 거 했던 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운 친구들. 그래서 뭐 이 카페에서 내가 이거를 했던 경험이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할 거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 여기서 내가 뭘 얻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매일 출근해가지고 손님 오면은 손님 열심히 응대하고 커피 열심히 내리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이후에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엄청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뭔가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 카페에 집중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뭔가 만족감을 찾는 그런 게 했던 사람들이 막 엄청 큰 사업을 하고 큰 예술가로 성공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거 너무 인사이트 있잖아. 저 이 말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저는 작년 마무리하고 올해 시작할 때에 전우성님이랑 이러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 전우성님의 트래버리 소식을 듣고 움직였어요. 점을 찍었구나. 네. 그치. 점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그냥 전우성님 좋은 사람 같으니까 한번 같이 책 얘기해보자 하고 갔는데
인생 정말 알 수가 없다. 진짜. 해보고 싶은 걸 해보십시오. 그러네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박수하면서 마무리할까? 어떻게 해야 돼? 끝. 그 세상만사 뭐 이렇게 딱 하고 끝 하고. 아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그게 약간 애매해. 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네. 딱 이렇게 끝 알겠어. 하는 게 좋을 것 자, 같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 안녕.